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바보 처녀와 떠돌이 선비. 그날 밤 깊은 산속 동굴에서 바보라 불리던 처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 선비님 어머니를 따라갈까 봐요. 그 한마디에 떠돌이 선비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피해 다녔던 이 처녀가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바보라고 불렀던 그 처녀 영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한 작은 산골 마을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철수라는 떠돌이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철수는 30이 넘도록 과거에 계속 떨어져서 고향을 등지고 이곳까지 떠돌아온 신세였습니다. 오늘도 철수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철수 선비님, 이 글자가 뭐예요? 아, 이건 하늘 천자다 천지현왕이라고 해서. 철수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을 아이 하나가 뛰어들어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영희 누나가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이라는 처녀 때문에 마을에서 자꾸 시끄러워지고 있었거든요. 뭘 하고 있는데 산에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풀만 뜯고 있어요. 정말 바보 같아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영희를 바보라고 부르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영희는 어렸을 때 높은 바위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후로 말과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20살이 넘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늘 혼자 중얼거리며 산에서 쓸모없는 풀만 뜯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철수가 심한 복통으로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약초 몇 뿌리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철수는 그 약초를 다려 먹었는데 신기하게도 복통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또 다른 때는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에 손을 베었는데 역시 이튿날 아침에는 상처에 바르는 약초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걸 갖다 놓는 거지? 철수는 늘 궁금해했지만 그 정체를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철수가 마을 뒷산에서 나무를 캐고 있을 때였어요. 요즘 들어 끼니를 때우기가 어려워서 직접 산나무를 캐러 나온 거였습니다. 이것도 먹을 수 있는 나물인가? 철수가 이름 모를 풀을 뜯으려고 몸을 숙였는데 갑자기 위에서 굴러떨어지는 돌멩이에 맞아 머리를 다쳤어요. 아! 철수가 머리를 감싸며 비틀거렸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났어요. 이런! 어쩌지! 그때 덤불 사이에서 영희가 나타났습니다. 아, 다쳤어요? 영희가 급히 다가와 철수의 상처를 살펴보더니 바구니에서 어떤 풀을 꺼내 상처에 발라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철수가 물었지만 영희는 그저 환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아픈 거 낫게 해주는 풀이에요. 영희의 손길은 놀랍도록 능숙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영희가 발라준 풀 덕분에 출혈이 금세 멈췄어요. 그리고 쓰라린 통증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풀을 아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영희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산에 있는 풀들 이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철수는 신기했어요. 마을에서 바보라고 불리는 이 처녀가 약초에 대해서는 제법 아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철수의 상처는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흉터도 거의 남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하다. 그 처녀가 준 약초가 이렇게 효과가 좋다니. 그 후로 영희는 종종 철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철수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도 하고 가끔은 나물이나 약초를 갖다 주기도 했어요. 또 왔네. 철수는 처음에는 영희를 귀찮아했어요. 마을에서 바보라고 불리는 처녀와 어울리면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소문이 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영희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철수가 차갑게 대해도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박훈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훈장은 마을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오랫동안 아이들 교육을 독점해왔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의 친척이기도 해서 마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박 훈장님이 계시니 우리 마을 아이들이 복이 많지. 이장이 늘 하는 말이었어요. 박 훈장은 키가 크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이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랑했어요. 내가 이 마을에서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다네. 그래서 우리 마을 아이들이 다른 마을보다 똑똑한 거지. 박 훈장은 이런 찬사를 들을 때마다 우쭐했어요. 그런데 철수가 마을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몇 명만 철수에게 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철수의 서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선비님 수업이 더 재미있어요. 그래, 뭐가 재미있는데? 노래도 가르쳐 주시고 그림도 그려주세요. 아이들의 말을 들은 박 훈장은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게 무슨 공부냐 노래하고 그림 그리는 게. 박 훈장의 수업은 늘 똑같았어요. 책을 읽고 외우는 것뿐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지루해하거나 졸아도 상관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달랐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가르쳤고 이해하지 못하면 몇 번이고 다시 설명해 주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박 훈장은 철수를 견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낙방한 선비가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한다고 박 훈장은 마을 이장과 함께 철수를 쫓아낼 방법을 궁리했어요. 이장님, 저 선비가 우리 마을 아이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거짓된 학문을 가르치고 있어요. 게다가 바보 처녀와 수상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도. 이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바보 처녀와 내 영이라는 처녀 말입니다. 자주 선비 집 앞에서 서성이는 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 선비를 관가에 고발하면 됩니다. 마을 풍기를 해친다고 하면서요. 며칠 후 박 훈장의 계략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에 나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철수 선비가 바보 처녀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대. 그래, 어떤 나쁜 짓 바보 처녀한테 이상한 풀을 먹이면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영희가 매일 산에 올라가는 거구나. 마을 사람들은 점점 철수와 영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하긴 했어. 뭐가? 영희가 철수 선비한테만 유독 관심을 보이잖아. 맞아.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하면서 소문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내용도 점점 과장되어 갔습니다. 철수 선비가 영희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대. 어떻게 영희가 캐온 약초를 팔아서 말이야. 그런 게 가능해? 바보니까. 이용당하는 거지. 이런 소문들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철수는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 때문에 영희한테 안 좋은 소문이 나는군. 철수는 영희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평소처럼 약초를 가져왔을 때였어요. 영희 씨, 앞으로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철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영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오해가 뭐예요? 우리가 이상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철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일이에요. 영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갔어요. 며칠이 지나자 박 훈장은 더욱 노골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장님, 이제 좋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철수 선비와 바보 처녀가 서로 싸웠다고 하니 이때 철수를 몰아내는 거죠. 어떻게 선비가 바보 처녀를 이용해 먹다가 버렸다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박 훈장의 계획은 더욱 악랄해졌어요. 며칠 후 박 훈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수 선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선비가 우리 마을의 순진한 영희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나쁜 짓 말입니까? 영희로 하여금 이상한 약초들을 캐오게 해서 그걸로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영희를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들켰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영희가 쓸모 없어졌으니까 버린 거죠. 박 훈장의 말에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나쁜 놈이었구나. 순진한 영희를 그렇게 이용하다니.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이장이 나섰어요. 잠깐, 그런 중대한 일을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소. 하지만 이장님, 일단 철수 선비 말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박 훈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장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저 선비 때문에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희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평소처럼 산에 올라갔는데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어디 갔지? 영희의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영희 어머니, 걱정 마세요. 곧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벌써 밤이 다 되어 가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때 박 훈장이 나타나서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혹시 철수 선비와 함께 도망간 거 아닌가요? 그럴 리가요. 철수 선비는 요즘 영희를 피하고 있었는걸요. 그런 건 다 꾸민 거일 수도 있잖아요. 박 훈장의 말에 일부 마을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해보니 수상하긴 했어.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철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철수도 영희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영희가 사라졌다고. 철수는 크게 놀랐어요. 아무리 자신을 피하려고 했지만 영희의 안전이 걱정되었거든요. 철수는 마을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괴로워했습니다. 혹시 내가 영희를 너무 차갑게 대해서 철수는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영희를 보호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영희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영희의 어머니가 철수를 찾아왔어요. 선비님, 우리 영희 본 적 없나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며칠째 영희를 보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영희가 정말 어디 간 걸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수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이 영희를 냉정하게 밀어낸 것이 후회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영희를 찾아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내 영희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소중한 사람이에요. 철수의 진심이 담긴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영희가 선비님을 좋아했거든요. 영희가 저를 내늘 선비님 이야기만 했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준다고. 어머니의 말에 철수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철수는 산 곳곳을 뒤지며 영희를 찾았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철수의 목소리가 산속에 메아리 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철수는 영희가 자주 가던 곳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약초를 캐던 바위 틈, 나무를 뜯던 언덕, 쉬어가던 큰 나무 아래 하지만 어디에도 영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체 어디 간 거야? 철수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산속이 어두워지고 있었거든요. 이미 어둠이 내려앉은 산속이었습니다. 철수는 영희를 찾으며 산 중턱까지 올랐지만 영희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깊은 산속에서 영희가 무사할까? 철수는 걱정이 되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비록 약초는 잘 알지만 밤에 혼자 산에 있기에는 너무 위험했거든요. 산짐승이라도 만나면 어쩌지 날이 너무 어두워서 더 이상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철수는 어쩔 수 없이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찾아야겠어. 철수는 동굴 입구 근처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았어요. 그리고 불을 피워 추위를 달랬습니다. 철수가 동굴 안에서 불을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동굴 깊숙한 곳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철수가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 있어요? 철수가 불을 들고 안쪽으로 들어가자 영희가 바위에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희야! 철수가 급히 달려가자 영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 선비님, 영희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모두들 걱정하고 있었잖아. 철수가 영희에게 다가가 살펴보니 영희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길을 잃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철수가 자세히 보니 영희의 발목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에도 긁힌 상처가 여러 개 있었어요. 발목을 다쳤구나.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어제부터요.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굴러 떨어져서. 영희가 힘겹게 대답했어요. 철수는 영희를 부축해서 불가에 앉혔어요.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어서 영희의 발목을 감싸주었습니다. 아파 조금요. 영희가 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철수의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해. 영희야, 왜요? 내가 너를 차갑게 대해서 너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영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선비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아요. 정말 마을 사람들이 선비님을 나쁘게 생각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선비님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영희의 말에 철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나 때문에 혼자 아파하고 있었구나. 불을 사이에 두고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야,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뭐예요? 그동안 내가 아플 때마다 약초를 갖다 준 사람이 너지? 영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오늘 너를 찾으러 다니면서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서. 철수는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넌 약초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너를 바보라고 하는데. 영희가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마을에서 유명한 약초꾼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약초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철수가 놀랐어요. 그럼 넌 바보가 아니라 약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거구나.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절 바보라고 하니까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왜 어렸을 때 산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친 후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바보인 척하는 게 편했어요. 철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영희가 일부러 바보인 척하고 있었다는 것이었거든요. 철수는 더 궁금해졌어요. 그럼 왜 나한테만 약초를 갖다 준 거야? 영희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선비님이 불쌍해 보였어요. 혼자서 아픈 것도 참고, 배고픈 것도 참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영희의 진심이 담긴 말에 철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선비님이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다른 어른들과는 달랐거든요. 어떻게 다른데? 선비님은 아이들을 진짜로 생각해 주는 것 같았어요. 박 훈장님은 그냥 돈 때문에 가르치는 것 같은데. 영희의 말에 철수는 깨달았어요. 영희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영희야, 그럼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네, 박 훈장님이. 선비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도 박 훈장님이 이장님이랑 몰래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선비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철수는 놀랐어요. 영희가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넌 왜 그런 걸 알면서도 나한테 계속 다가온 거야? 선비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선비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선비님을 좋아하고, 저도 선비님을 좋아해요. 영희의 고백에 철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철수가 갑자기 사과했어요. 왜요? 며칠 전에 너한테 냉정하게 굴었잖아. 그때 기분이 상했을 텐데. 그리고 너를 바보라고 생각했던 것도. 영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선비님이 힘들어 하시는 걸 알았어요. 정말 마을 사람들이 선비님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선비님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영희의 말에 철수는 감동받았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나 때문에 혼자 아파하고 있었구나. 영희야, 앞으로는 그런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내 곁에 있어주면 그걸로 좋게. 영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그리고 나도 너를 좋아해. 철수의 고백에 영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굴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으르렁. 철수와 영희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산짐승인 것 같아. 철수가 불을 더 크게 피웠어요. 산짐승들은 불을 무서워하니까요. 무서워요. 영희가 철수에게 바짝 다가와 앉았어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철수가 영희를 안심시키며 나무 막대기를 들었어요. 동굴 밖에서는 여러 마리의 산짐승들이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늑대 무리인 것 같았습니다.
선비님, 응,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희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 아침이 되면 산짐승들은 모두 사라질 거야. 철수가 영희를 위로했지만 사실 그도 걱정되었어요. 밤새도록 동굴 밖에서는 산짐승들이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동굴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영희는 무서움과 피로 때문에 철수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고 철수는 밤새 불을 지키며 영희를 보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 철수는 영희를 깨웠어요. 영희야, 이제 마을로 내려가자. 네, 영희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발목이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업어줄게. 괜찮아요. 천천히 갈 수 있어요. 안 돼, 다시 다칠 수 있어. 철수는 영희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선비님, 무겁지 않아요. 전혀 너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은걸? 영희가 철수의 등에서 깔깔 웃었어요. 선비님, 응, 저 정말 바보 맞아요. 철수가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해?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하니까. 영희야, 넌 바보가 아니야.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해. 정말이야, 약초도 잘 알고, 사람 마음도 잘 읽고, 무엇보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영희가 철수의 등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평생 처음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영희를 찾았구나, 다행이다. 영희의 어머니가 달려와서 딸을 꼭 껴안았어요. 영희야, 어디 갔었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데 박 훈장이 나타나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다는 거요? 밤새 산에서 둘이 함께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영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훈장님이 철수 선비님 나쁘게 만들려고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 제가 들었어요. 훈장님이 이장님이랑 선비님 쫓아낼 방법 의논하는 거요. 박 훈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바보가 하는 소리를 누가 믿겠어?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영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할머니한테 배운 약초로 마을 사람들 아플 때마다 몰래 도와드렸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김아저씨 배탈 날 때, 박할머니 허리 아플 때, 이서방님 감기 걸렸을 때 모두 제가 만든 약을 몰래 갖다 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러고 보니 최근 몇 년 동안 마을에 큰 병이 없었거든요. 정말이냐? 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약초 만드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영희가 바구니에서 여러 약초들을 꺼내 보였어요. 이건 열 내리는 약이고, 이건 상처 치료하는 약이고, 이건 배탈에 좋은 약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영희가 설명하는 약초들은 모두 정확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건강했던 이유가 내 몰래 약을 갖다 드렸어요.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고 하니까 비밀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바보라고 놀린 사람이 은인이었다니. 이때 이장이 나서서 박 훈장을 추궁했어요. 박 훈장, 영희의 말이 사실이요. 아, 아닙니다. 바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바보라고요. 철수가 나섰어요. 영희는 바보가 아닙니다. 약초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영희가 바구니에서 더 많은 약초들을 꺼내 보였어요. 이건 기침에 좋은 약이고, 이건 소화에 도움되는 약이에요. 그리고 이건 영희가 하나하나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영희를 완전히 오해했네.
박 훈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박 훈장, 당신이 철수 선비를 모함한 게 사실이요? 이장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 그게 영희가 이렇게 똑똑한 아이였는데 당신은 왜 거짓말을 했소? 박 훈장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때 마을의 한 할머니가 나섰어요. 이장님, 저도 증언하겠어요. 무슨 증언? 박 훈장이 며칠 전에 저한테도 말했어요. 철수 선비를 어떻게든 쫓아내야 한다고. 정말입니까? 내 자기가 마을에서 유일한 선생이어야 한다면서요. 이제 박 훈장의 음모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겠소? 마을 사람들이 박 훈장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마을에서 나가시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결국 박 훈장은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영희를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약초 처녀라고 불렀습니다. 영희야, 우리 아이가 또 배탈이 났는데, 네, 금방 약 만들어 드릴게요. 영희는 이제 당당하게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영희를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영희야, 정말 고마워. 우리가 그동안 미안했다. 앞으로는 절대 바보라고 부르지 않을게. 영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행복해했어요. 철수도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철수 선비님,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선비님이 계셔서 우리 마을이 복이 많네요. 철수의 서당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철수가 영희에게 말했어요. 영희야, 너한테 고마운 말이 있어. 뭐예요? 그동안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철수가 머뭇거리자 영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너를 좋아해. 영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선비님 좋아해요.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영희야, 나와 결혼해 줄래? 철수가 용기를 내어 청혼했어요. 네. 영희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철수와 영희의 결혼 소식이 마을에 알려지자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정말 잘 됐다. 착한 사람들끼리 만나니 보기 좋네. 우리가 결혼식을 도와드려야지.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요. 저희가 음식을 준비할게요. 우리는 꽃으로 장식을 하겠어요. 악기 연주는 우리가 할게요. 영희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우리 영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영희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드디어 철수와 영희의 혼례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새 옷을 입고 나와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구나. 신랑도 멋지고 영희는 예쁜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었어요. 철수도 정갓을 쓰고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혼례식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마을 어른이 선언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만세 만세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철수와 영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 후 철수와 영희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철수는 마을의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고 영희는 마을의 약초꾼이 되었어요. 여보, 오늘도 환자가 많이 왔네요. 그래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두 사람은 함께 마을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료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몇 년 후 철수와 영희에게는 예쁜 아이들이 생겼어요. 아이들은 아버지로부터는 학문을,
어머니로부터는 약초 지식을 배웠습니다. 아빠, 이 풀은 뭐예요? 엄마한테 물어봐라. 엄마가 약초 전문가시거든. 우리 아이가 글을 참 잘 쓰는구나. 아빠를 닮았나 봐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박훈장처럼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 진짜 바보였고 진실을 보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영희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약초꾼이었고 철수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였습니다. 철수도 낙방한 선비가 아니라 마을 아이들의 훌륭한 스승이 되었어요. 진짜 바보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었구나. 마을 사람들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의 서당에는 이웃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철수 선생님처럼 가르쳐주는 분은 없어요. 정말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철수의 명성은 멀리까지 퍼져나갔어요. 영희는 이제 약초 할머니라고 불렸습니다. 비록 아직 젊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존경의 의미로 그렇게 불렀거든요. 영희 할머니가 만든 약은 정말 신기해. 어떤 병이든 다 낫게 해주시지. 영희의 약초 실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에 더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철수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현감님께서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철수는 놀랐어요. 관아에서 자신을 부른다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철수가 관아에 다녀온 후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영희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현감님이 나를 관가에 교관으로 추천하시겠다고 하셔. 정말이에요. 응, 그리고 너에게도 제안이 있어. 현감님이 너의 약초 실력을 들으시고 관가의 의료진으로 일해달라고 하시는 거야. 영희와 철수는 서로 껴안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철수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을 떠나야 하는 건가? 어떻게 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두고? 두 사람은 고민에 빠졌어요.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축하드려요. 정말 좋은 기회네요. 빨리 가세요. 철수와 영희는 놀랐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면 마을은 어떻게 되죠? 걱정 마세요. 우리도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할 수 있어요. 영희가 가르쳐 준 약초 만드는 법도 배웠고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동안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할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끔 마을에 놀러 오시면 되잖아요. 마을 사람들의 배려에 철수와 영희는 감동했어요. 몇 달 후 철수와 영희는 현감이 있는 고을로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와서 배웅해 주었어요. 몸 조심하세요. 자주 소식 전해주세요. 우리 마을 자랑이에요. 철수와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어요. 고마웠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새로운 곳에서 철수는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영희는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늘 처음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마을 사람들 덕분이에요. 맞아, 그들이 우리를 믿어주고 지지해줬으니까.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겠어요.
그래,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세월이 더 흘러 철수와 영희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선비가 철수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는 과거에 계속 떨어져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철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성공이 뭔지부터 생각해 보게. 나는 과거에 떨어졌지만 진짜 보물을 찾았네. 무슨 보물이요? 진실한 사람들과의 인연.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 말이야. 젊은 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모나 겉모습에 속지 말게. 진짜 가치는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것이 철수가 평생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또 다른 날, 한 아낙네가 영희를 찾아왔어요. 영희 할머니, 저희 동네에도 바보라고 불리는 아이가 있는데 그래요. 사람들이 모두 그 아이를 무시하고 있어요. 영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 아이를 잘 지켜봐 주세요. 바보라고 불리는 아이들 중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이에요. 네. 다만 그 재능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을 뿐이에요. 아낙네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어요. 철수와 영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여러 마을에 전해졌어요. 바보 처녀와 떠돌이. 선비 이야기 들어봤지. 정말 감동적인 한국 전설이야. 그 이야기 덕분에 우리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어. 이 옛날 이야기는 조선시대를 넘어 후대까지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답니다. 진정한 바보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서로의 진실한 모습을 알아보는 것이라는 것을. 철수와 영희는 비록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사랑과 지혜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바보 처녀와 떠돌이, 선비의 완전한 이야기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지라는 조선시대 민담이자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 구전동화랍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옛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